안녕하세요. 치과의사 김상입니다. 오늘은 골다공증과 임플란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해요. 골다공증이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드리면, 골다공증은 쉽게 생각하면 골의 밀도가 떨어지는 병이에요. 그래서 이 골다공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대부분은 이제 약물 치료를 많이 받는데요. 이 약물 치료가 경우에 따라서는 임플란트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는 인터넷에서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다공증 약물이 어떤 작용을 하고 이게 임플란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임플란트가 성공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골결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임플란트 인공치근을 뼈에 박으면 그대로 끝이 아니고요. 주변에 뼈가 와서 인공치근과 결합을 이뤄요. 이거를 골결합이라고 하는데, 이 골결합이 가장 안정적이면서 강하게 일어나야지 임플란트 모처를 오랜 기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 이 골결합 일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뼈의 정상적인 대사작용입니다. 정상적인 대사작용이라는 건 뭐냐면, 뼈는 가만히 정지되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살아있는 뼈는요, 한쪽에선 흡수를 하고 한쪽에선 새로 생성을 하고, 그러니까 뭔가 흡수를 하고 생성을 하고 하는 일을 계속 무한히 반복을 해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흡수와 생성, 재생이 계속 되는 걸 정상적인 대사작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상적인 대사작용이 일어나는 게 임플란트 골결합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근데 이제 이 골다공증 약물은 어떤 작용을 하느냐? 그 골다공증 약물 중에서도요, 뭐 비스포스포네이트라든지 데노수남이라는 이런 약물들이 있는데, 이 약물들의 특징은 이 뼈가 정상적인 대사작용을 하는 데 있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어떤 쪽에서는 흡수를 하고 어떤 쪽에서는 재생을 한다고 했죠. 이 흡수를 하는 역할을 하는 애들을 파골세포라고 하고요, 뼈를 생성하는 역할을 하는 애들을 조골세포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아까 그 두 약물 비스포스포네이트랑 데노수납은 뼈를 흡수시키는 역할을 하는 이 파골세포를 억제합니다. 그러니까 흡수를 하고 생성을 하는데 흡수가 억제되니까 생성이 조금 더 많아지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골 밀도는 높아지는 거예요. 이러한 약물들은 복용하기가 쉽고 비용도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골다공증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약물일 수 있어요. 다만 이 약물들은 이 정상적인 대사작용을 약간 비틀었다는 거예요. 한쪽으로 균형을 조금 더 쏠리게 만드는 거죠. 아까 임플란트 할 때 골결합이 중요하고 그 골결합을 위해서는 정상적인 대사작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골다공증 약을 오랜 기간 복용한 분들이라면 이 정상적인 대사작용이 약간 비틀어져 있어요. 파골세포는 억제되어 있고 조골세포는 그냥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 상태 말이죠. 그러다 보면 임플란트를 하는 데 있어서는 정상적인 대사작용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임플란트의 골결합 자체도 방해받을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이 골다공증 약물을 투여하고 계신 분들은 약간 이 골결합이 조금 방해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골다공증 약물을 먹고 있으면 골결합이 아예 안 일어나냐? 그런 건 아니에요. 이 골다공증 약물이 파골세포를 완전히 억제하고 조골세포만 이 활동하게 만드는 그런 애들은 아니거든요. 약간 억제를 하는 그 정도의 차이가 있겠죠. 이러한 이 정상적인 대사작용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위험성이라는 게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다공증 약물을 투여하고 있는 분들은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뭔가 시행을 하진 않아요. 일단 이 골다공증 약물을 투여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언제 투여했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투여가 필요한지, 이걸 투여해 주시던 뭐 정형외과 선생님이나 내과 선생님하고 협진을 해서요, 약물을 가급적이면은 투여를 조금 중단하고 되게 시행을 하고요, 다시 재복용을 할 때도 어느 정도 임플란트 결합이 충분히 완성됐다고 하는 시점 이후에 드시게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이 골다공증 약물 말고도 또 다른 약물을 같이 복용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스테로이드를 장기 복용하고 있는 분들은 그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 중단을 하는 게 사실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도 협진을 해서 약물 치료를 어떻게 중단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치료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자면 골다공증 약물은 뼈의 대사작용을 조금 비틀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하는 데 있어서 골결합을 조금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임플란트를 하는 데 있어 골다공증 약물을 투여하기 때문에 못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약물을 투여하기를 했던, 복용을 지시했던 그 원장님 또는 교수님과 협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골다공증 약물의 어떤 작용을 하고 그게 또 임플란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하시는데 내가 골다공증을 먹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 결정을 내리시는 데 이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